상황에서 또 정청래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가두리 치고 자기 쪽 개돼지 만들고 짱돌 던지고 이거 또 이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야당일 때는 그나마 말이 되는데 여당 대표가 와서 역사 전쟁하자. 아니 이거는 이재명이가 얘기했잖아. 역사가 밥 먹여주냐. 역사가 밥 먹여주냐 이재명이가. 여당 대표가 지금 역사 전쟁에서 48년 건국론은 내란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는 48년 건국론을 믿든 말도 안 되는 1919년 건국 믿는 사람들 국민의 10%도 안 돼요. 문재인 떨거지들밖에 없어. 근데 그걸 믿든 지금 다 죽어가잖아.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야 우리 한번 역사전쟁 붙어보자 하면 이 자체로 그냥 무너지는 거야. 이 자체로. 논쟁 들어갈 것도 없어 이거는. 나 이거 딱 본 다음에 내가 뭐 만약에 정청래하고 나하고 5분 토론하자 5분 만에 얘 쫓아낼 수 있는데 논리로 그럴 가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외교 경제가 다 파괴되는데 저런 그 양아치하고 18년 건국이냐 19년 건국이냐 이걸 논쟁하고 있다고. 이거를 완전히 조국 정청래 얘네들이 그냥 끝장을 내는 거예요. 정권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도 무식한 놈이어서 헛소리 한 겁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처럼 1948년 9월 1일 제1호 발행한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임시정부로부터의 적통성을 얘기할 수가 있죠. 임시정부도 대통령이고 48년 건국 대통령 두 일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임시정부의 원래 이승만이 양쪽 모두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요. 임시정부의 적통성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임시정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임시정부 하나 만들었어? 아니지. 막 여러 개 만들었지. 그래서 한성정부부터 여러 개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임시정부는 일본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그냥 상해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상해 하나. 그 상해에서 그냥 솔직히 능력도 없고 인지도 없으니까 이승만 갖다가 그냥 자기들이 앉혀버린 거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저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법적인 뭐 투표나 이런 거 없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지들끼리 만들었을 뿐이에요. 지들끼리. 다행히 이승만이 48년 건국 대통령 됐기 때문에 이승만 자체가 이걸 연결시키고 했고 형식적으로는 맞잖아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게 법적 정통성이 이어졌는데 그게 다야.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은 할 게. 그러면 이승만은 그러면은 48년도를 건국이 아니라 그럽니까? 그럼 이승만이 만든 48년도 뭔데 그게? 건국이야. 48년도 건국.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하면서 그 뒤로 30년을 독립운동해서 내가 건국을 해냈다. 그게 이승만의 관점이라고요. 근데 정청래는 요것만 싹 빼가지고, 뭐 그거 이상 아는 것도 없겠지만은 싹 빼가지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 선생님 자라선 대한민국은 3.1운동 권했던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법통이라니까.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해서 48년도에 건국했다. 저는 내가 이게 뉴라이트하고도 제가 이 부분은 내가 논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뉴라이트들은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은 더 피곤해지니까 나는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자. 어차피 이승만 아니냐 양쪽 다. 그래서 법통으로 48년 건국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야. 근데 48년 건국이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럼 뭐냐 이거야. 그럼 48년도에 우리가 한 건 뭐지? 재헌국회도 만들었고 총선도 치렀고 거기서 국회에서 대통령 뽑았죠. 대통령도 만들었고 다 했는데 그럼 그 뭐야 그게? 그게 정부 수립이라고? 그러면 1919년도는 아니 정부 수립을 하면서 건국이 돼야지. 야 1919년도에 건국을 했는데 48년도에 정부 수립을 왜 하냐? 건국할 때 이미 정부가 있어야지. 건국할 때 필요한 거 뭐야? 국민국토 정부잖아. 19년도에 건국을 했으면은 이미 그때 국민국토 정부가 있어야지. 근데 국토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정부도 없었으니까 48년도에 정부 만든 거 아닙니까? 따지면은 임시정부는 임시고 그게 결국에는 48년도에 건국을 완성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끝장을 내겠다고 나오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이승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얘들 정청래 이런 놈들은 김일성 말고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이승만을. 이승만만 빼놓잖아요. 내 말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1919년도에 건국을 우리가 준비해서 30몇 년 만에 건국을 완성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승만의 건국론이 돼버리니까 김일성이 이상해지잖아. 그러면 김일성이가 괴뢰 국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그냥 김일성 만세하려고 이승만을 죽이려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 깨도. 근데 나중에 한번 그 짓거리 가지고 그냥 끝장을 내고 이번에 김균하 씨가 그 광주특별법 때문에 뭐 벌금 100만 원 나왔다는데 내가 아마 어느 순간 공개적으로 좌익들한테 요구할 겁니다. 광주특별법 안 없애버리면은 건국특별법 만들어서 정청래 같은 놈 사용시키겠다. 광주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48년도 건국에 대해서 건국이 아니고 김일성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건 국가의 안보에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벌금 100만 원 택도 없고 48년도 건국을 부정하는 놈 내란? 오케이 이거지. 48년 건국을 부정하는 놈들이 내란이지. 김일성 쪽에 그냥 사용시키겠다. 특별법 만들어서. 그때 해봅시다. 왜? 힘 있는 놈이 아무렇게나 하자는 게 지금 정청래하고 이재명이 아니야. 내가 조만간에 이제 윤석열 떨거지를 아웃시키면요 가장 강력한 보수혁명 정권 드러날 텐데 그때 봅시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그 지금 이 조국이가 설치는 이유는 김어준 때문이다. 이 김용민이 얘기한 건데 김어준이는 맨날 킹머 역할을 즐겼다. 문재인이가 이제 김어준이 쫄다고 아닙니까? 김어준이 쫄다고. 김어준이는 지금 윤석열을 염두에 두었고 그렇죠. 양정철, 주진우와 함께 윤석열의 키운 게 또 김어준이 아니에요. 문재인하고.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지 이놈들은. 그 무렵 조국은 버려진 인물이었는데 김어준이가 지난 총선 때 또 버려진 놈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12석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조국 대통령이 목표가 되었다. 금액나서 보면은 김어준은 문재인을 바탕으로 두고 조국을 끼어 팔며 억지로 킹메이커 행세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가 지금 속이 탈 텐데 김어준이 문재인이 이 두 놈이 조국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는 계속 날뛰게 돼 있죠. 날뛰면서 지지율뿐 아니라 이재명 지지율도 다 까먹게 돼 있죠. 이 놈이 날뛰기 시작하면. 제가 어제 그 소나무당 비례대표 같이 했던 선배랑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조국이하고 정청래, 문재인, 김어준 이놈들이 날뛰면서 어딜 노리고 있냐면 호남을 먹으려고 그래 이놈들이. 이놈들 다 경상도 출신들이에요. 김어준도 경상도죠. 문재인 경상도, 조국 경상도. 정청래 걔는 어디지? 걔 충청인가? 이 경상도 삼류 쓰레기들이 호남을 먹어서 그걸로 이제 평생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그 인간도 경북 아닙니까? 경북 삼류 쓰레기 아니야? 이게 도대체 호남 뭐냐 이거야 이거. 경상도 남북의 인간 쓰레기들이 다 호남에서 해먹고 있는데 이 호남에 있는 그 지식인들, 언론, 시민단체 다 쓰레기들인 거지 그냥 다. 호남 팔아먹는 놈들이지. 근데 지금 어쨌든 호남에서 해먹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뺏기면 이재명도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라인에서 호남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형기를 갖다 박는 거야 호남에다가. 그래서 지금 조국을 가지고 벌써 대선 주자 가지고 부산의 삼류 쓰레기를 호남 이 지도자인 것처럼 지금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소형기를 호남 대권 주자로 그냥 밀어버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은 죽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재명은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배짱도 없고 그릇도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끌려가다가 그냥 올해 안에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송영길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이재명 쪽에 같이 가면 안 돼요. 이재명이 완전히 다 열어주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송 대표는 이재명 쪽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권 패잔병을 그냥 모든 패전을 다 덮었어야 돼요. 패전 마무리 추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3년 못 버텼죠. 이재명이가 3년 갈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보면요. 이재명, 윤석열 비교하면 이재명이가 한 10배는 더 망치고 있어 나라를. 네. 이재명은 외교안보 경제 기반을 망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다 파괴하고 있다고. 어찌 보면 윤석열은 국가 운영 시스템을 파괴해가지고 본전치기 한 거야. 본전치기는 그냥. 그리고 미국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외교는 미국 중심이니까 그거를 파기하지 않아서 그냥 본전치기를 한 거야. 지가 국정 시스템 무너뜨려가지고 사람들 열받게 하고 검찰 시스템 무너뜨려서 그런 건데 이재명은 국민의 5천만 명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거든요.